이름 자체가 마늘타 주머니낭 이래서 양쪽 콩팥에 처음에는 몇 개의 무록으로 시작해서 진행할수록 무록의 개수와 크기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이제 정상 신장 조직을 이 무록들이 대체하게 되면서 신장 기능이 점차로 저하되는 그런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원인 유전자가 콩팥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콩팥에만 무록이 생기는 건 아니고 간에도 많은 경우 무록이 생기고 또 뇌동맥류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전신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20, 30대 정도부터 무록이 보이기 시작하고 평균 발병 연령은 약 한 40세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정도 되면 약 50%가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되는 말기신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명지톡 명지병원 신장내과 최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당뇨 환자들은 이제 미세혈관 손상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작은 신장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이제 당뇨에 의한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초기 사인은 단백뇨,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가 보이게 되고 시간이 점차 이제 그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면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도 오르는, 즉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는 그런 단계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약 50%는 신질환의 원인이 당뇨병이고요. 외국도 뭐 당뇨가 가장 흔한 투석의 원인 신장 질환이고 당뇨 환자들의 약 20, 30% 정도는 20년 이내에 결국 만성 콩팥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콩팥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 조절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혈당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혈관 손상도 더 일어나고 당연히 만성 콩팥병의 발생 리스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 또 당뇨 환자들은 또 많은 경우에서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서 혈압 조절이 중요하겠고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 저염식, 운동, 체중 조절, 금연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고 이제 무엇보다도 당뇨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꼭 신장 기능을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교수님 잠깐 혈압 말씀하셨는데 콩팥과 혈압은 세트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의 흔한 원인이고요. 또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이제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은 만성 콩팥병이 유발이 되고 실제로 투석 환자의 약 그 20%의 원인 신질환은 고혈압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다 보면은 고혈압이 없던 분이 또 생기기도 하고 고혈압 약제 개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고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만성 콩팥병이 생겼는데 만성 콩팥병이 생기니까 또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그 고혈압이 또 콩팥에 손상을 입히고 이런 서로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만성 콩팥병의 예방을 위해서도 혈압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들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와 같은 그런 신장 기능 정기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콩팥병 원인 질환으로 사구체 신염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사구체 신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사구체는 콩팥을 구성하는 해부학적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 콩팥에 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합해서 200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 거죠. 콩팥이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수기 중에서도 이 사구체는 가장 핵심인 필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구체에 이상이 생긴 어떤 질환들을 사실 통틀어서 그냥 사구체 신염이라고 부르고 있고 주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투석 환자의 그 원인 신질환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투석 환자의 약 7, 8% 정도는
만성 사구체 신염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구체 신염 자체가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사구체 이상이 있는 어떤 상태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고, 확진을 위해서는 이제 신장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장 조직 검사 결과로 이제 사구체 신염 중에 실제로 진단이 뭔지를 확진과 동시에 정확한 진단명을 알고, 그 치료도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달라지고, 치료나 경과나 예후도 그 사구체 신염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구체 신염의 치료의 목표는 결국은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저희 가장 큰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모모 꽃필 무렵에서 그 엄마가 딸한테 콩팥병이 유전될까 봐 막 전전긍긍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콩팥병도 유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만성 콩팥병 중에서 유전으로 되는 신질환은 사실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전성 만성 콩팥병은 아마 다낭신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상염세체 우성으로 이제 유전되기 때문에 투석을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을 일으키는 유전성 신질환 중에 가장 흔하고, 실제 투석 환자 중에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콩팥에 많은 물혹들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다낭신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고 몇 살 정도부터 발병할 수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마늘타 주머니낭 이래서 양쪽 콩팥에 처음에는 몇 개의 물혹으로 시작해서 진행할수록 물혹의 개수와 크기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이제 정상 신장 조직을 이 물혹들이 대체하게 되면서 신장 기능이 점차로 저하되는 그런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 원인 유전자가 콩팥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콩팥에만 물혹이 생기는 건 아니고, 간에도 많은 경우 물혹이 생기고, 또 뇌동맥류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전신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20, 30대 정도부터 물혹이 보이기 시작하고, 평균 발병 연령은 약 한 40세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정도 되면 약 50%가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되는 말기신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다낭신까지 이런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본인이 이런 콩팥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럴 때 최선의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되는 것은 이제 기저질환 관리가 되겠고요. 당뇨, 고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고, 고위험군,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에 대한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